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제 방향 벡터야. 그지? 벡터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 기울기 있지? 기울어진 정도? 그게 방향 벡터인데 보통 이제 유라는 문자를 많이 사용하고 이 방향 벡터가 만약에 성분이 U1, U2? 우리 책에서 이 문자 사용했던 거? 그랬네. 그러니까 X1, Y1 한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의 성분이 딱 주어졌어. 그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공식은 외워야 돼?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갈 거네. 항상 우리 직선의 방정식 모양이 이퀄에 들어갔지? 이퀄 들어가고 분모에는 누구 들어가? 방향 벡터. 그래서 U1, U2가 여기 딱 잘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X-X1, Y-1. 여기 바로 뭐냐면 한 점과 방향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공식이야. 그냥 얘만 암기하면 되잖아. 이 첫 번째 우리가 외워야 될 그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한 점이 주어지고 이번에는 법선 벡터지. 법선 벡터가 주어졌을 때 수직이 내지 법선 벡터 이거의 성분이 뭐 N1, N2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럼 얘는 되게 쉽게 풀 수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여기서 N1, N2가 아니라 우리 책을 기준으로 한다면 AB가 있네. AB. 우리 책에서는 AB라는 문자를 사용했어. 법선 벡터의 성분이 A, B야. 그러면은 이 법선 벡터는 상당히 외우기 쉽다고 그랬어. 왜냐면 우리 친숙하다고 그랬잖아.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 있어서의 일반형 떠올리면 되지. 그래서 항상 어떻게 시작한다? AX 플러스 BY. 항상 이렇게 C 이퀄 0 두고 A하고 B를 알고 있으니까 C만 구하면 되잖아. C를 어떻게 구했나? 이 한 점 대입해가지고 구한다 해야겠죠. 그러니까 법선 벡터 문제는 상당히 쉬워. 그거 반드시 한번 기억해야 돼. 그럼 문제 한번 볼 텐데. 몇 문제 안 되니까 다 할 수 있어. 다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볼게. 봐봐. 1번 볼게. 1번 보면은 A 벡터 크기 나와 있고 B 벡터 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벡터 합의 크기 나와 있네. 그러면은 두 벡터가 수직이야 얘들아. 두 벡터가 수직이면 딱 풀이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오로지 하나. 두 벡터가 수직이면은 내적이 0이다 떠올라야지. 그치? 오로지 하나라고 해서 내적이 0. 그러니까 지금 1번 문제를 봤을 때 두 벡터가 수직이다? 그럼 내적이 0이겠구나. 그래서 지금 1번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얘가 수직이니까 이 A 벡터 더하기 K의 B 벡터 요놈하고 내적을 한 거지. 지금 뭐냐면 A 마이너스 B 벡터 얘를 내적을 하면 이 결과가 0이 나와줘야 돼. 벡터 두 벡터가 수직이면은 내적이 0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분배 법칙 쓸 거지? 분배 법칙 이렇게 할 건데 분배 법칙 쓸 때 얘하고 얘 자기 자신 내적하면은 자기 자신 내적은 크기 제곱. 그래서 A 벡터의 크기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얘 전개하고 얘 전개할 텐데 묶어주면 K 마이너스 1에 A 내적 B가 되지. 그 다음에 얘하면 마이너스 K에다가 B의 크기 제곱. 얘가 지금 0이라는 얘기야. 1차적으로 여기 선택해야 돼. 그 다음에 지금 주어진 조건을 보면은 대입할 건 대입해주고 지금 A 벡터의 크기 나와 있어. 얘가 지금 4래. 얘 4 나와 있고 그 다음에 B 벡터 크기 나와 있지? 이 얼마? 5지. 이거 구해야지 얘들아. 이거. 얘를 먼저 구해야 돼. 얘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 구하라고 두 번째 조건이 나온 거야. 두 번째 조건에 뭐가 있냐면 여기 있어. A하고 그 다음에 B 벡터의 합이지. 이걸 크기가 지금 얼마라고 돼 있냐면 7이라고 돼 있어. 이거는 내적 구하라고 던져준 거지.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가 크기 제곱은 자기 자신을 내적한 거다. 그래서 얘를 제곱했을 때, 요 자체가 하나의 벡터를 보면은 얘를 제곱했을 때 49지. 이 49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 내적이야. 그러니까 얘를 내적했다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 이제 내적 값을 구해야 돼. 그럼 요거 전개하면 자기 자신 내적이니까 크기 제곱. 예, 크기 제곱. 그 다음에 여기 A, B, BA니까 여기 뭐가 되냐면 2에 A 내적 B. 여기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나오지. 여기서. 그 다음에 얘 자기 자신 내적이니까 다시 크기 제곱. 그래서 얘가 지금 49니까 얘가 지금 4지. 그 다음에 얘가 얼마냐? 5지. 그럼 4의 제곱에다가 25 더하면 16에다가 41 넘어가면은 8 따라서 A 내적 B의 결과는 얼마냐? 4가 되겠지. 이걸 먼저 구해내야 돼. 그 다음 대입해줘야지. 여기다 대입하면 K값 나오죠. 이런 식으로 1번 얘만 여기다 쑥 넣어주면은 K값 나와.
1번 이렇게 푼 거지. 실제로 1번 정도만 나와도 애들이 좀 버벅대. 쉽지가 않다는 거야. 복합적인 문제잖아. 그 다음에 뭐 2번 보면은 2번 P 벡터, Q 벡터, R 벡터의 성분이 나와 있어. 수직이야. 수직이면은 해법 오로지 않아. 내적형이다. 평행이다. 평행은 실수배가 떠올라야지. 그렇지? 그렇게 풀면 돼. 2번도. 1번하고 2번은 워낙에 뭐 빈출 문제니까 뭐 반드시 나온다는 거지. 내적형이다. 수직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평행인 경우하고. 그럼 PQ가 지금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내적을 구할 때 P 내적 Q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지?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는 성분을 긋는다 이랬어.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고분한 다음에 더해줄 걸. 그러니까 지금 볼게. PQ 내적을 바로 한번 해볼게. PQ 내적을 하면은 X 성분끼리 3 곱하기 B지? 그럼 3B. 그 다음에 Y 성분끼리 2에다가 A-2니까 2에 A-2지. 얘가 얼마가 돼야 돼? 내적이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 뽑아냈지.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Q하고 R은 평행이 돼야 돼. 그럼 Q하고 R이 평행이니까 Q 벡터는 실수배가 돼야 돼. 이 R 벡터의 실수배. 내적이 0이라면은 수직인 거고. 그다음 평행이라는 단어가 보이면은 실수배 떠올라야 돼. 지금 Q 벡터를 보면은 Q 벡터가 B, 있잖아. 얘가 실수배인 거지. 거꾸로 쓸까 차라리? 얘를 실수배로 쓸까? 요거의 K배가 4,6이 된다. 실수배는 뭐 여기다 붙이든 여기다 붙이든 상관없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 K 값이 딱 관찰해 보면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K가 3이 돼야지만 딱 6이 나오잖아. 그래서 K가 3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3B, 6이 될 거고 얘가 지금 4,6이 돼야 돼서 따라서 B는 얼마냐면 3분의 4. B의 값 찾았어. B의 값 찾았으니까 A 값 구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1번, 2번 간단했고 그 다음에 3번은 공식 외웠느냐 묻는 거잖아. 한 점 지나고 방향 벡터 나왔어. 아까 지웠지만은 그 공식을 팁하면 되지. 그래서 공식을 팁하면 돼.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방향 벡터가 1,-5니까 지금 우리가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공식은 이렇게 돼. 이퀄 들어가고 그럼 밑에 들어갈 거는 방향 벡터 1하고 여기 -5 쓰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x-x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야 되고 얘는 y-y1 3이 들어가야지. 얘가 지금 a, -1을 지나더라. 게임만 해주면 끝나잖아. 그 다음에 4번 가보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래.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뭐가 같으면 되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기울기 개념 있잖아. 기울기가 방향 벡터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어떤 이미지 직선이 두 개가 평행해. 그러면 요 직선의 방향 벡터하고 요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일치해야지. 방향 벡터가 평행해야지. 방향 벡터가 평행해야 일치가 아니라. 그래서 각각의 방향 벡터를 잡아주면 되는데 4번 문제 봤을 때 4번.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조심할 거는 항상 여기가 개수가 1이 돼야지만 분모에 있는 놈이 방향 벡터가 된다. 조심하셔야겠지? 그러면 첫 번째 거의 방향 벡터를 잡아보면은 첫 번째 거를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지? 마이너스를 내려야지. 그래서 얘를 x 뭐로? -4로 바꿔줘야 돼. 얘가 지금 뭐냐면 k 플러스 1분의 y -1이니까 이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뭐가 되냐면 얘를 유언 벡터가 볼까? 유언 벡터의 성분은 -3, k 플러스 1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은 뭐가 되냐면 k분의 x 플러스 2 이퀄 지금 뭐가 되냐면 2분의 얘도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려야지. 항상 여기가 개수가 1이 돼야 돼 전제가. 그러면은 y-5 요거의 방향 벡터를 u2라고 하면은 요거의 성분은 뭐가 되냐면 k, -2가 돼. 요 두 개가 무슨 관계 있어? 실수배 관계 있어. 평행하면 되잖아. 두 직선의 평행이다? 방향 벡터끼리 평행이면 되는 거야. 얘가 지금 평행이 되도록 지금 문제가 뭐냐면 모든 k 값의 곱을 구해보시오. 얘가 실수배 관계 있는 거지. t배 따라서 요거의 t배 t의 -3, k 플러스 1이지. 얘가 k, -2가 되는 거니까 -3t가 k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t의 k 플러스 1이지.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 했지. 근데 한 문제 소거하면 돼. 지금 문제가 K값 묻는 거네. K 값을 물어보니까 T를 없애버리죠. T를 없애려면 T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3분의 K. 얘만 여기다 수용 두면은 K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와. K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래서 그것들의 두 분의 곱을 구해주면 되겠다.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K에다가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니까 얘 부호 바꿔주고 K의 제곱 더하기 K는 3 곱해서 넘기면 마이너스 6.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6. 두 분의 곱을 구하시오. 두 분의 곱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이제 5번 가면은 우리가 기본기에 구했어. 한 점과 방향 벡터 할 때. 근데 방향 벡터가 안 주어지고 두 점이 주어졌어.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방향 벡터만 잡아내면 되잖아. 방향 벡터는 어떻게 잡는다? 두 성분의 차이.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5 끝. 그렇잖아. 그러면은 지금 5번 문제를 봤을 때 방향 벡터만 잡아내면 되는데 5번을 봤을 때 지금 뭐 A 벡터를 잡아내는지 혹은 뭐 B 벡터 잡든지 그럼 이 A 벡터는 성분으로 나와 있으니까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지. B에서 A를 빼면 돼. B에서 A를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2 될 거고 B에서 A를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7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방향 벡터가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 그럼 방향 벡터 알았고 한 점은 내가 마음대로 골라 잡으면 끝. 그렇지? 그럼 직선 나오겠지? 아이고. 두 점 A, B를 지난 직선과 수직인 직선. 지금 문제는 이거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니까 법선 벡터지? 법선 벡터. 지금 이거 봐봐. 지금 요게 뭐냐면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에 법선 벡터 역할을 하잖아. 지금 문제 잘 읽어봐. 두 점 A, B를 지나는 A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요 AB를 지나는 요 직선이지. 요 직선과 수직인 직선 얘하고 수직인 직선이 지금 어딜 지나더라. 여기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네. 그럼 나는 한 점 알고 있으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데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얘하고 수직이지. 그러면 지금 요 내가 A 벡터 알고 있어. 요 직선에 이 빨간 직선의 방향 벡터가 얘잖아. 그럼 이 빨간 직선의 방향 벡터는 이 하얀 놈의 법선 벡터 역할을 하잖아. 수직인 놈이니까. 그럼 내가 법선 벡터를 알고 있을 때에는 공식이 상당히 수월했지. 얘가 A고 얘가 B일 때 어떻게 시작해야 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x 7y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0 이렇게 써놓으면 된다고 했잖아. 법선 벡터일 때는 상당히 공식이 수월해. 그 다음에 얘가 어디 지난다? 마이너스 1, 1을 지난다. 대입하면 되지. C값 찾으면 되잖아. 법선 벡터일 때 상당히 쉽게 볼 수 있어. 그 C값 보여주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니까 여기 1 플러스 14 되고 C는 0이 돼가지고 C의 값을 하면 마이너스 16. 그러면 얘만 대입해주면 직선 마이너스 5번 이렇게 하면 되고 6번 봅시다. 6번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야. 그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누구와 같아? 두 직선의 방향 벡터들끼리 이루는 각과 같다. 기억나니? 그러니까 지금 6번을 봤을 때 6번 한번 해볼게. 지금 두 직선이 나와 있어. 지금 뭐냐면 n분의 x 마이너스 2 이퀄 지금 뭐냐면 얘 뭐로 만들어야 돼? 지금 y 마이너스로 만들어야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해야 되지? 방향 벡터 찾으려면 항상 여기 1 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요 직선의 방향 벡터, 유어 벡터 요거의 성분은 뭐냐면 m, 마이너스 1돼.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직선은 뭐가 되냐면 3분의 x 플러스 5지. 얘가 지금 여기 1분의 y 마이너스 7이지. 그럼 요거의 방향 벡터 얘를 u1, 얘를 u2라고 해본다면 얘는 성분이 뭐가 되냐면 3,1이 되겠지. 그러면 지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 거는 얘하고 얘가 이루는 각과 일치한다 이랬잖아.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어떤 봐봐. 공간상 좌표 평면이 두 직선이 있어. 얘가 이루는 각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얘하고 평행한 방향 벡터. 이거의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 요 벡터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나타내는 벡터. 뭐 이렇게 요 벡터가 이루는 각. 요 값하고 요 값하고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아, 방향 벡터만 끄집어내서. 왜냐면 얘네들은 계산하기 편하거든. 성분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보자. 지금 얘가 크기가 45도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내점의 정의 한번 생각해 볼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그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는 뭐였지? 공식이? 크기 내적이지. 크네. 그러면 크기라고 하는 건 원점에서의 거리잖아. 원점에서의 거리가 바로 크기가 되지. 그러니까 원점에서의 거리 구하면 얘는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 원점에서의 거리 구하면 루트 10. 3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내적이지. 내적은 어떻게 한다? 성분은 또 성분끼리 긋는다. 얘 곱하면 3의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두 직선이 있는 각이지. 그 중에서 지금 보통 각이라고 하는 거는 얘 각만 의미하니까 절대값 붙여주는 거야. 코사인 그게 45도래. 여기다 45도 대입하면 되지. 코사인 45도. 얘가 코사인 45도다. 코사인 45도의 값은 얼마냐면 2분 루트지. 그러면은 이 m 값 찾을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6번도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야. 빈출. 오늘 낸 거는 그냥 빈출 유형인데 실제로 내신 보면은 이것보다 또 이상한 문제 그런 것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이거 벡터 방정식 쪽에서는. 그 다음에 7번하고 8번은 똑같은 문제야. 하나만 해볼게. 그래서 7번 보자. 7번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에 했어. 우리가 두 점이 있어. 두 점이 있는데 AP하고 BP를 내적했더니 0. 내적이 0이면 뭐라고? 수직이지. 그러면 AP 벡터하고 BP 벡터하고 수직이 된다는 거야. 그걸 만족하는 P점들의 자치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A점과 P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 했잖아. A점이 여기 있고 A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있지. B점이 여기 있어. 어떤 P라는 점이 있는데 이 AP 벡터하고 이 BP 벡터가 이게 수직이라는 거지. 그걸 만족하는 P라는 점. 무수히 많겠지. 수직이 되는 P라는 점이 무수히 많을 텐데 그 P라는 점들의 자치는 어떻게 되냐면 A점과 B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원 모양이 나오잖아. 그렇지. 그것만 이해한다면 지금 2,4하고 마이너스 1,0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 구해주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 8번도 똑같은 문제잖아.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번. 마지막 9번은 뭐 생략해도 똑같은 문제 아니야? 아까 전에 했던 거랑 9번 보면은 직선 L이 있어. 직선 L하고 M하고 N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L하고 M은 수직이야. 그럼 두 직선의 수직이 되려면 내적이 0이다 떠올라야 되지. 그렇지? 그 다음에 M하고 N은 평행이야. 실수배. 그걸로 푸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조사할 때는 당연히 방향 벡터만 끄집어내서 걔네들끼리 내적해 줄 거고 걔네들끼리 실수배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다 맞췄지 얘들아 이거? 할 수 있니? 표정이 근데 봐봐. 공부 한번 해볼까? 마지막 문제 해보고 오늘 이제 새로운 단어 할 건데 차라리 그 학생들이 되게 수월하게 생각하는 게 공간도형 좌표를 더 수월하게 생각해. 옛날에는 여기가 상당히 어려웠어. 여기가 항상 수능 킬러 4점짜리가 공간도형에서 나오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막 공포에 공간도형 이랬는데 그게 다 사라져가지고 특히 내신과 관련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 내가 보기에는 작년에 애들 대비시켜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위치 벡터부터 해가지고 벡터 방정식까지 여기까지 거기가 가장 어려워. 그리고 오히려 근데 공간 도형하고 공간 좌표는 쉬워. 그러니까 좀 늦게 합류하는 학생들은 오늘부터 잘하면 돼. 그치? 9번 보면은 두 직선이 수직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만 찾아내자? 이놈들의 방향 벡터만 잡아내자고. 그럼 L의 방향 벡터를 내가 U1 벡터라고 이렇게 붙여볼게. 얘는 방향만 쭉 끄집어내봐. 그리고 항상 직선에 있어. 우리 분모분만 읽어내면 되지? 이거의 성분은 6,3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M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향 벡터 잡아둘 건데 얘는 좀 조심해야 되지. x에게서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마이너스 1, 어떻게 잡아야 돼? a로 잡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를 유수비라고 놓을게. 세 번째 n의 직선. 그러면 얘도 좀 조심해야 되네. 마이너스 1 내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2, b가 되겠지. 이렇게 성분을 딱 긁어 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하고 얘는 수직이래. 얘하고 얘하고 수직이야. 그럼 내적용이다잖아. 그러니까 성분끼리 긁으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성분 긁으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3의 1.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맞지? 수직이니까 내적용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얘하고 직선 L하고 지금 얘가 평행이야. 실수배 관계 있어야지. 실수배. 그럼 생각해봐. 두 번째는 실수배 관계인데 이 6,3 얘가 요거의 실수배지. K가 됐다는 거야. 그럼 K가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K가 마삼이지. 그러면 마삼 곱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여기 6 될 거고 마이너스 3B가 되겠지. 얘가 지금 3이 돼야 되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A 값은 이미 구했지? A 얼마니? A 2지.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특별히 어렵게 안 나오니까 오늘 세번 기하도 거의 끝나가. 우선 1쪽이지만 그 요거 변형원에 가보면 우리 교과서 모음을 준다고 그랬지? 교과서로 할 거야. 왜냐면 교과서에서 한 작년 기준은 한 60% 정도 나왔어. 올해는 조금 줄어들 것 같아. 더 이제 조금 난이도 올리겠다는 거죠. 왜냐면 학교에서 대학에서 다 표준 편차 본다고 그랬지? 그치? 그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학교에서 좀 어렵게 낼 수밖에 없고. 작년에는 한 60% 정도는 교과서 내더라고. 근데 올해는 조금 더 줄 것 같긴 해. 그래도 교과서가 가장 베이스니까 그거를 주로 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마지막 단원이 뭐냐면 공간 도형하고 공간 잡혀 있어. 그래서 오늘은 공간 도형. 여기가 진짜 뭔가 기하 같아. 느낌이.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 162페이지 보면은 처음에 그 1번에 나오는 거 있지? 공간 도형 기본 성질. 그래서 요거는 수험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아? 나오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냥 읽어보면 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2번부터야. 그래서 평면의 결정 조건이지. 어떤 평면이야. 평면이 결정되기 위한 조건이야. 네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이 결정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책받침이라고 하기 좋고 어떤 책을 딱 올렸을 때 이게 쓰러지지 않고 올려질 수 있는가 생각해봐.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평면이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면 세 점이 필요해. 우리가 직선 볼까? 직선이 결정이 되려면 몇 개의 점 필요했지? 2개의 점 필요했지. 그러니까 2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하나로 결정이 되거든. 그렇잖아. 그러면 평면 이제 한 차원 더 나아가가지고 세 점이 필요하다는 거지. 평면이 어떤 면이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세 점이 필요해. 이 세 점을 지나는 면은 오로지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봐. 이게 우리가 그 의자 같은 거 있잖아. 의자 같은 거는 좀 삐걱거릴 수 있지 않아? 뭔가 이게 안 맞으면 삐걱거릴 수 있어. 그런데 너희도 혹시 그 산발이 아니 산발이? 그 알콜 램프 할 때 요즘 안 쓰는 것 같던데. 산발이 했으면은 그 뭐를 예를 들까? 그 지게? 뭐 이런 지게가 있어. 지게 있을 때 여기다 이렇게 받치잖아. 그 다리가 몇 개 나와 이게. 그 짊어진 지게 있잖아. 그런 걸 딱 쥐고서 보통 그 지게 드는 아저씨들 세워둘 때 여기다가 또 받침대 하나 딱 하잖아. 그거 봤니? 그러면 다리가 몇 개냐면 3개가 돼. 다리가 3개가 되면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 이거 걸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무조건 하나가 돼. 무조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절대 삐걱거릴 수가 없어. 그렇지만 점 4개. 점 4개는 많이 달라. 그치? 만약에 이 4개의 점이 한 평면에 위에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 얘는 한 평면 위에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좀 다른 평면에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삐걱거리는 거야. 의자가. 삐걱삐걱 이렇게. 제대로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평면이 딱 하나의 평면이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세 점이 필요한 거야. 세 점. 세 점이 있으면은 딱 하나의 평면으로 고정이 돼 버려. 알겠지? 그게 가장 본질적인 요소고, 우리 책에 보면은 네 가지 경우 나오지.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하나의 평면. 근데 보통 이제 평면은 표시는 막 이렇게 평사 같은 모양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 전제로 깔아야 될 게 뭐냐면 이 평면은 지금 요거만 평면이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직선을 그릴 때도 이 정도 그리잖아. 이 정도만 그리지. 이 정도만 그리지만 얘는 쭉 뻗어나가는 애가 직선이지. 마찬가지야. 평면도 내가 이렇게 그렸지만은 얘는 쭉 뻗어나가는 애야.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많이 좀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런 그림 한번 그려볼까? 요런 그림. 이런 그림 있어. 이런 삼각형. 이런 모양이 있어. 이런 거 실수 많이 들어가고. 그럼 요 면 있지. 요 면하고 요 밑바닥면 있지. 얘는 만나냐 안 만나냐? 요 면하고, 요 면이라고 하기 그렇고, 요 평면하고 요 평면이 만날까 안 만날까? 그림을 내가 좀 이상하게 그렸나? 그림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 평면은 뭐냐면 내가 책받침같이 이렇게 그렸지만은 직선과 같아. 직선과 같이 무한정성 쭉 뻗어나가는 거. 그럼 얘는 요 면이지만 얘하고 얘는 평행하지 않아. 평행하지 않으면 쭉 계속 뻗어나갈 거 아니야. 이 세 점을 포함하는 면이야 말 그대로. 쭉 무한히 뻗어나가. 그러면 얘랑 평행하지 않으니까 언젠가 만나잖아. 이거를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고 이거를. 그렇지 않아? 평면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림은 이렇게 평사 모양으로 사각형 모양을 그리지만은, 그림은 이렇게 그리지만 얘는 뭐냐면 쭉 뻗어나가는 애라고. 사방으로 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 점이 있어. 세 점이 있으면 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하나로 결정되지.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야. 무한정성.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면이 결정되기 위한 조건 1번이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 있으면 평면이 하나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책이 딱 거기다 올려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되지. 그렇지? 만약에 세 점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으더라. 그럼 얘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 그럼 상상이 되니? 실이 있다고 생각해봐. 실이 있는데 거기에 세 점이 있어. 그렇지? 그러면은 걔를 지나는 면이잖아. 360도 회전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직선상의 세 점이 지나면은 걔를 지나는 면은 무수히 많아.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으니라는 조건이 붙었지. 그 이유가 그거야. 한 직선 위에 있으면은 평면이 하나로 결정이 안 된다고. 무수히 많아. 그래서 평면이 하나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돼 있지만 얘도 실제로 그거지. 두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있지. 한 점하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얘도 세 점을 찍을 수 있잖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평면이 하나 결정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냐면 세 번째 면이 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이런 두 직선이 있을 때 그럼 얘도 만들 수 있는 거 세 점.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도 평면이 하나 결정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니? 4번에 평행한 직선 있지? 이렇게. 이제도 마찬가지로 세 점 찍어낼 수 있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찍어낼 수 있으면은 바로 평면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평면의 결정 조건은 네 가지 있다.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뭐다? 세 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있으면 평면이 하나로 결정이 돼. 그리고 조심할 거는 평면은 뭐라고? 무한정성. 쭉 뻗어나간다고. 그림만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릴 뿐인 거야. 쭉 뻗어나가. 그거를 조심해야 돼 항상. 그 다음에 이제 큰 3번 가면은 이번에는 뭐냐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우리가 지금 뭘 할 거냐면인데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할 건데,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관계, 직선과 직선.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거는 직선과 직선, 직선과 면, 그리고 면과 면. 요 세 개를 보겠다는 거. 위치 관계인데 첫 번째가 등장하는 게 뭐냐면 직선과 직선이지.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직선과 이제 면이 되겠지. 평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면과 면이야. 면이라고 썼지만 평면을 의미하는 거야. 요 셋의 위치 관계를 기억을 해야 돼. 그럼 먼저 두 개의 직선이 있어.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2차원이 아니야, 얘들아. 한 차원 더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우리 고1 때는 어떻게 배웠었냐면 2차원 평면에서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은 평행하거나 아니면 일치하거나 막 그러지 않았어? 중학교 때인가 이거? 중학교 때 세 가지 배웠어. 한 점에서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는 세 가지가 나와.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가지 나오지.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어. 뭐냐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평행한 경우가 있어. 일치가 없어요, 얘들아. 일치하는 경우는 평행의 일종이야. 약간 특수한 케이스지.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가 아닌 거 얘를 뭐라고 하면 꼬인 위치라고 해. 요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요 둘의 특징을 요 둘하고 요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만 하나의 평면이야. 같은 평면. 얘는 같은 평면. 얘는 평면이 달라. 그러면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당연히 알겠지? 어떤 이런 면이 있고 직선과 직선이 있는데 이러한 평면에서 이러한 같은 평면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거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케이스야. 그럼 두 번째 평행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하나의 평면이 있어야 돼. 하나의 평면 반드시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평행하는 거지. 꼬인 위치는 뭐냐면 이런 거지. 이런 거. 한 직선이 이렇게 하고 한 직선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얘는 평행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다를 평행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 안 만나. 만나지 않으면 평행한다? 그거 아니야. 평행하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같은 평면이어야 돼. 얘는 평면이 다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 평면이 같아야 돼. 평행하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만나진 않지만 얘는 평행이라는 말을 못 써. 그냥 꼬인 위치가 되는 거야. 알겠니?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어떤 위치관계에 있냐 물어보는데 이 세 개를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이 세 가지가 있다.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답을 쓸 거 아니야. 그래야지. 꼬인 위치에 있는 거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평행하는 거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 이번에 직선과 면이지. 직선과 면. 우리 페이지로는 164페이지야. 그럼 직선과 면을 볼 텐데 직선과 면. 어떤 면이 있고 면이 있어 이게. 직선이 있어. 그러면 가장 처음에 어떤 경우냐면 아예 이 면에